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의식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되시나요? 이마에 깊게 파인 주름, 예전보다 내려간 눈꼬리, 늘어진 입각 혹은 무표정한 얼굴?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표정 좀 펴고 살아. 주름 좀 어떻게 해봐. 그건 피부의 주름을 지적하는 것보단 삶을 살아낸 얼굴을 조용히 비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그동안 견딘 시간이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며 결국 살아남은 모습이 아닐까요? 내 얼굴은 정말 나의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준에 따라 바뀌어야 할 상품인가요? 지금 이 시대는 얼굴조차 경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쁜 사람, 동안, 갸름한 턱선, 비대칭 없는 눈썹, 심지어 무표정한 아름다움까지 유행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그 얼굴은 어떤 생각과 감정이 머물러 있을까? 나는 그 얼굴을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는 자주 얼굴을 감추려 애쓰고 바꾸려 들며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따라하려 합니다. 주름은 죄가 아닙니다. 웃다가 생긴 눈가 주름, 참느라 생긴 입가 굴곡, 고민하며 깊어진 미간의 선들. 그것은 나의 이력서이자 마음의 지문입니다. 얼굴을 바꾸려 하지 말고 대신 그 얼굴이 생겨난 이유를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참았으며 어떤 방식으로 견뎌왔는지가 진실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얼굴은 당신이 진짜로 살아낸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당신의 표정은 누구의 감정을 대신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얼굴을 당신은 오늘 따뜻하게 바라보셨나요? 고대 철학자들은 얼굴을 피부가 아니라 의식의 창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얼굴로만 보지 않았으며 얼굴은 하늘이 새긴 지도, 눈빛에는 영혼이 흐르고 이마에는 하늘의 뜻이 담긴다. 고전 마이상법과 관상경에서는 얼굴을 하늘 땅 인간의 조화로 이루어진 전체 우주로 보았습니다. 이마는 하늘, 생각과 지혜, 코는 중심, 재물과 기운, 눈은 마음의 창, 진심과 감정, 입은 말과 행동의 문, 신뢰와 습관, 턱은 뿌리, 인내와 말려는 이 고대의 지혜는 미신이 아니고 운명을 예측하려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마음의 방향을 읽으려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미간을 찌푸리고 누군가는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빛이 늘 허공을 바라봅니다. 그건 습관만이 아니고 내면의 방식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플라톤은 에토스는 결국 피지스 위에 새겨진다고 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성격은 반복된 감정 표현으로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은 결국 마음이 자주 가던 방향이 굳어진 자리입니다. 동양이 얼굴에 기운이 흐른다고 했다면 서양은 얼굴의 내면의 윤리가 깃든다고 말했습니다. 노노에는 기색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공자도 이미 얼굴이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의식이 머무는 자리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고대인들이 얼굴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건 단지 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반복해 왔는가였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은 운명이 아니라 의식의 방향이 굳어진 흔적이고 사유의 흔적이 새겨진 공간입니다. 우리는 얼굴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해도 미간은 찌푸려져 있고 슬프지 않다고 말해도 입꼬리는 이미 내려가 있죠. 당신의 얼굴은 지금 당신이 의식하지 못한 감정을 먼저 말하고 있진 않나요? 미국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기초 감정 이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기쁨, 분노, 슬픔, 혐오, 공포. 이 5가지 감정은 언어보다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 그는 전 세계 40여 개국 사람들을 연구했고 문화와 인종이 달라도 표정의 기본 패턴은 같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얼굴은 무의식의 가장 빠른 신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세게 누르는 사람은 화를 억누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을 내보이기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얼굴 근육은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세 근육들은 감정에 즉각 반응합니다. 이마 근육, 걱정, 과도한 사고, 입 주변 근육, 억압된 말, 통제, 눈밑 근육, 수면 부족, 정서 피로. 얼굴은 우리의 감정 창고이자 뇌와 연결된 신경의 창문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얼굴은 심리적 건강의 바로미터로 활용됩니다. 우울증 환자 중 상당수는 표정이 평평하거나 경직되어 있고, 불안장애 환자는 눈 주변 근육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좌우 얼굴의 비대칭은 심리적 불균형이나 신체적 긴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왼쪽 얼굴, 감정 처리, 뇌 운회와 연관. 오른쪽 얼굴, 논리적 통제, 뇌 좌뇌와 연결.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왼쪽과 오른쪽이 얼마나 다르게 굳어 있나요? 그건 감정과 이성 중 무엇을 더 억누르며 살아온 결과일까요? 관상이란 얼굴을 보고 운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굴 위에 새겨진 감정의 반복, 신경계의 반응, 삶의 태도를 읽는 정확한 무의식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관상은 과학입니다. 심리학은 표정 분석으로 마음을 읽고, 의학은 근육 반응으로 감정의 병을 진단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얼굴은 내 무의식이 가장 먼저 도착한 자리라는 것. 웃고 있다고 해서 진짜 괜찮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당신의 얼굴까지 조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름을 지우려 애씁니다. 시간이 새겨놓은 자국들을 마치 잘못된 흔적처럼 없애려 합니다. 그러나 질문해봅니다. 주름은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일까요? 혹은 살아낸 흔적, 나만의 서사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철학자 자크 라캉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타인의 시선이 새겨진 상징이다. 그 말처럼 우리는 타인의 기준과 시선 속에서 자신의 표정을 조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워선 안 될 나만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눈과 주름은 사랑했던 사람과 웃었던 시간의 곡선이고, 미간의 선은 고뇌하고 참으며 무너지지 않으려 애쓴 자취이며, 입가의 굴곡은 말하고 싶지만 삼켰던 말들의 지층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름 위에 삶을 써내려가며 자신만의 문학을 완성하는 존재입니다. 도덕경은 말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시간 앞에서 단단한 얼굴은 부서지지만 부드럽게 살아낸 얼굴은 주름 속에서도 따뜻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주름을 남길 것인가? 매일 걱정한 사람은 이마에 생각의 주름을 새기고, 매일 타인을 배려한 사람은 눈가에 따뜻함의 곡선을 남깁니다. 자주 분노한 이는 입가가 경직되고, 매일 포기한 이는 턱이 힘을 잃습니다. 이 말처럼 주름은 나이 듦이 아니라 삶이 나를 통과해간 증거입니다. 당신은 어떤 표정을 반복하며 살아오셨나요? 어떤 감정을 자주 눌렀고, 어떤 감정은 충분히 말하지 못했나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오의 얼굴은
네가 어떤 사유를 반복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우리는 얼굴에 정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남았습니다. 주름은 기억이며 표정은 그 기억을 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흔적은 당신이 살아낸 증거이자 하나의 철학이 된 얼굴입니다. 어떤 얼굴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얼굴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말없이도 위로가 되고 눈빛 하나만으로 평온이 전해지는 그런 얼굴. 그들은 외적으로 특별히 잘생긴 것도 화장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이 조용히 정돈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달라이 라마, 그리고 예수와 붓다의 그림에서조차 닮은 인상을 느낍니다. 눈동자는 깊고 잔잔하며 이마는 편안하게 열려 있고 입가는 미세하게 웃고 있지만 전혀 꾸미지 않았죠. 그건 감정을 억누른 얼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통과한 얼굴입니다. 고통을 지나왔기에 불안에도 머물 줄 알기에 그 얼굴엔 투쟁이 아니라 평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얼굴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그들을 말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인도 전통 요가에서는 에너지 흐름이 조화로운 사람은 얼굴의 좌우 균형이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지 미용이 아니라 좌뇌와 우뇌, 이성과 감성, 남성과 여성성의 조화입니다. 깨어난 얼굴이란 내면에서 일어난 화해와 통합이 얼굴이라는 창을 통해 드러난 결과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한 자는 외면의 긴장이 사라진다. 그 말은 무의식과 싸우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평화는 억지로 짓는 미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해한 사람의 얼굴에서 피어난다는 것.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어디에서 빛나고 있나요? 어떤 감정을 지나왔고 어떤 감정과 화해하셨나요? 깨어난 자들의 얼굴엔 과잉된 힘도 억눌린 긴장도 없습니다. 그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의 부드러움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살아도 괜찮겠다는 위로가 됩니다. 깨어남이란 얼굴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압니다. 얼굴이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머물렀던 의식이 빛나고 있다는 걸. 당신은 오늘 자기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나요?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 주름, 비대칭, 칙칙한 인상.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의 바탕엔 내가 지금 이 얼굴로는 부족하다는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얼굴에 가혹할까요? 반복된 슬픔은 눈 밑을 무겁게 만들고 눌린 분노는 입가를 경직시킵니다. 멈춘 표현은 턱을 굳게 닫게 하죠. 하지만 이건 단지 얼굴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살아오면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의 무게입니다. 심리치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해소되면 얼굴도 풀린다. 얼굴 명상, 표정을 여는 연습.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두 눈을 가볍게 감습니다. 입을 살짝 풀고 이마에 힘을 빼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하지 못한 감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쉽니다. 감정을 얼굴 밖으로 내보낸다는 마음으로요. 얼굴은 몸 중에서 가장 얇은 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상과 맞닿고 가장 먼저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형은 감정을 정화하고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는 일입니다. 괜찮아, 그때 넌 정말 잘 버텼어. 울지 못해 주름으로 대신했구나. 그 표정 속에 너 참 고마워.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연습은 심장을 이완시키고 얼굴을 부드럽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회복한다는 건 단지 피부를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길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쌓아온 마음의 방식이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곳, 그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러니 얼굴을 가꾸려 하지 말고 살아온 삶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당신의 얼굴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견뎠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싶은지를, 그 얼굴을 사랑하십시오. 그건 아무도 대신 써줄 수 없는 당신만의 철학입니다.